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졌다가 좀 부은 겁니다. 찐 거 아니고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또 새로운 기점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저도 그 부족이 들어갈 예정인데 혹시라도 저는 제대로 한번 강경 대표님하고 제대로 또 건강한 몸을 한번 만들어서 중후반기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까먹기 전에 그 책 그냥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만 몇 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의 정인구 리더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가상화면이기 때문에 책 제목만 변하지 않는다고요? 웬걸요라고 해서 진짜 5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두 권인가 세 권 읽었던 정인구 선배님이 인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하면서 2년 동안 동네의 큰솔랍이라고 해서 12분이서 공저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 나오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부산 큰솔랍이라는 부족을 만들어서 공저로 책을 쓴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진로를 잡으니 학종이 보이네. 이것도 부족에 대한 얘기죠. 경안고 LSP 부족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함께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그리고 독서와 접목을 하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책이죠.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우리 이신수 리더님 덕분에 이제 청주에 2차 전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어르신들이세요. 과장님, 부장님들 정말 단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요 노란 페이지인데요. 우리 원워드라는 책이 있죠. 원워드. 예, 원워드의 저자인 존 고든 씨가 쓴 에너지 버스라는 책입니다. 에너지 버스. 그래서 이 에너지 버스가 부족원들이 늘 이제 막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들 수도 있는 부족 관계가 잘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 제 인생 책 중에 한 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이제 부족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부족보다 더 큰 차원의 환경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거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네,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요 책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요? not 의지 but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해서 지금 바인더 잘 안 쓰시잖아요. 독서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될까요? 양재나비에 이렇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속된 말로 우리도 논개가 돼야 됩니다. 논개 뭐 했나요? 조금 안 좋은 얘기인가? 몸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양재나비에 몸을 맡기셔가지고 그 환경에 나를 자꾸 가두는 게 아니고 나를 자꾸 이렇게 하여튼 좀 던져 넣으면서 그 부족의 일원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할 책은 스테스 고딘의 이 트라이브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요즘 이제 뭐 안 좋은 소식 살짝 있긴 했는데 저 팩트만 그냥 전달하고 싶은 게 팩트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트라이브스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강경 대표님과 전 직원이 이 트라이브스라는 책이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책 회뜨기라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같이 줄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식으로 이 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연결된 책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랏빛 속아온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좀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 바로 이 더 딥이라는 책입니다. 더 딥.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구덩이 딥에 빠진다는 거죠. 그때는 뒤돌아가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버티는 거죠. 버티다 보면 이 구덩이에서 천천히 나올 수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의 이 딥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능 시험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우리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뭔가 대단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딥이 없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되면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제왕절개를 해서 나오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이 에너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독서나 바인더 또는 자기개발 하시다가 힘들면 이 지금 딥이구나. 내가 그럼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는 상태니까 천천히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최근에 멘탈의 연금술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티는 거.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재나비 베스를 저는 나름의 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요 강의 끝나고 또 8시간 동안 서서 독서 기본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오늘 이 베스를 제가 맡고 싶었습니다. 예. 왜? 이 8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몸을 사려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양재나비 부족 또는 양배나비에 놀러온 독서 부족 우리 선배님들이 좀 더 이렇게 책 읽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풀 리스트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만 드릴게요. 인간의 본능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키워드만 적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극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끝과 처음에 이 중간 사이를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간극을 보면서 하여튼 이 간극을 보는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면 진짜 어떤 일을 생각하든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혜경 선배님, 이신숙 선배님, 강소희 선배님 하여튼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선배님도 요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면 다들 하나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네. 뭐예요? 일단은 부정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짝 더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네? 그걸 빨리 상쇄시키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선에 대한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공포에 대한 본능. 저는 코로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치를 따져보면 700명, 800명 가면 죄송합니다. 못 돌아다닐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속된 말로 5천만 명이라고 치면 5천만 명 중에 몇 명으로 따져보면 진짜 1%도 안 되는 조금 희박한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뉴스에서 몇백 명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포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크기 본능, 이 일반화 본능, 자, 그리고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그리고 비난 본능과 다급함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0가지 우리가 몰랐던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짧은 남은 생애를 우리 한스 로슬링이라는 저자분이 이 팩트풀 리스라는 책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트래비스라는 책 앞에 왜 팩트풀 리스트를 전해드리고 싶냐면요. 키워드 한 번을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자, 11번째 본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부족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일종의 본능이다. 또한 리더에게 이끌리고 저는 이 단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감의 기쁨을 느끼며 새로운 곳에 대한 흥분과 설렘을 거부하기 어려운 건 역시 뭐라고요? 본능이라는 거죠. 자, 그럼 11번째 본능이 뭔가요? 바로 부족 본능 아닌가요? 네. 또 저 혼자 소름 돋고 있는 거 맞죠? 네. 저는 이 부족이 되고 싶은 게 본능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족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오늘 이 새벽에 선배님들 양자답이 독서 모임에 나온 거라고 오해하고 계실 겁니다. 독서 모임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내가 책을 읽는 이 부족에 합류하신 겁니다. 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그런 부족에 합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부족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는 일종의 본능이다. 자, 저는 요렇게 좀 어떤 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재정의를 해보세요. 선배님들이 소화해서 선배님들의 언어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독서를 시작했고 내가 본계적을 알고 나는 3P 바인드라는 걸 알고 양재나비를 알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가 뭘 하다가 조금 잃어버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잃어버린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또는 소속되려고 노력하는 이 소속감이라는 개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어떤 고객분들과의 접점에 있는 업을 하고 계신다면 2가지 단어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바로 첫 번째 단어인 자부심이고요. 2번째 단어인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객한 고객이 저 사람하고 내가 지인이다라는 이 자부심과 내가 이 사람과의 그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자, 혹시라도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면 1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선배님들 모습이 잘 안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 혼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선배님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공감이 되는지를 좀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없어 보이게 1번 눌러주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공감이 되면 1번 하시고요. 고개 다 끄덕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조금 오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럼 양재나비만 열심히 관리해야 되는가가 아니고요. 한 부족에만 소속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요. 되도록 많은 부족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 더 쉽게 부족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사람들은 계속 부족에 합류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P 바인더 또는 3P 자기경 연구소에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독서도 배우게 되고 학생들에 대한 거 보물 찾기 그러다가 건강 그러다가 최근에 재정 그런 적절한 도구들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게 발전하더라는 거죠. 하나의 그룹이 부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뭔가요? 자, 공통의 관심사랑 소통 방법이란 거죠. 그래서 일단 관심사가 비슷해야 된다는 점이랑 중요한 건 그 고객들 또는 그 부족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번 책의 요 앞부분 한번 보시면 한 2장 넘기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pyright do you zoom ink 뭐 하여튼 해서 200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2008이면 대략 13년 전에 쓴 책인 거잖아요. 이런 데서 저는 좀 소름이 돋고 감동을 받는 게 와, 이 책 누가 봐도 한 몇 개월 전에 쓴 책인 느낌인데 벌써 13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충격이냐면요. 13년이 그 시간의 간격이 안 느껴질 정도로 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 그리고 이걸 만약에 13년 전에 썼다면 도대체 이 사람의 인사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근데 이 대가도 처음부터 대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골든 페이지란 걸 한번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딱 한 페이지, 이 골든 페이지는 뭘까? 네, 그걸 뒤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렬식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자가 이 순서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이 어떤 페이지가 제일 먼저 써졌고 한 걸 그룹핑을 하고 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정해진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의 물결로 호기심의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호기심이 먼저 가는 순서로 저는 읽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읽은 걸 한 2-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2단자 리더십 혁신이라는 요 단어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2단자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자, 규칙 만들기. 이제 시장은 2단자 등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결과로서 보상한다.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게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생산적이고 강력하고 무엇보다 재미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작년만 해도 선배님들 양재나비를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조금 먼 나라 또는 먼 미래 이야기 아니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제주에서도 선배님들 몇 분이나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대구, 부산, 울산 또는 심지어 요새는 미국이나 폴란드 이 외국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시장의 틀을 깨버린 거고 규칙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 깨진 거 아닌가요? 선배님들 전략과 전투, 전술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전략과 전투, 전술 중에 네, 질문에 속지 마세요. 저는 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틀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틀 자체, 그 환경 자체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바꿔버리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더 빠른가요?
당연히 거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월등히 빠릅니다. 그러면 저는 선배님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장을 마련하시는 게 이 규칙을 바꾸는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저 용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저 용구, 정말 발음이 없어 보이긴 한데 우선 저지르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해도 될까 막 보고 드려야 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컷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어떤 시점에서는 한번 저지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저지르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저는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락을 받는 것보다 일단 저지르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저지른 게 핵심이 아닙니다.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있어야 되고요. 저질렀을 때 뭔가요? 뭐라도 결과를 좀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과가 나는데 용서를 구하는 거고 결과 안 나는데 용서만 구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요거 저지르는 게 핵심이 아니란 거예요. 저지르되 자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정리해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긍정적 이탈. 우리 이탈이라고 하면 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딱 이 얘기 아닌가요? 학력 파괴자들, 긍정적 이탈자들 아닌가요? 저도 어찌 보면 학력 파괴자입니다. 네, 대학교를 10년이나 다니면서 학점을 1.41을 맞으면서 등록금을 8천만 원 써가지고 독일어를 배웠는데 독일어 딱 한 문장 외우잖아요. 네. 어머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지 몰라도 저는 긍정적 이탈자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긍정적 일탈이란 특정 집단 안의 난제를 해결할 때 분명 누군가는 이 문제를 극복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뜸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이탈해보는, 좀 다른 틀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접근으로 한번 가보는 좀 뭔가요? 똘끼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대한 리더들의 탄생을 보면요. 이탈자들을 찾아내려 노력한다는 거죠. 좀 떨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혁신을 시도하는 이탈자들을 결국 찾아내 그들을 포용한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 이탈 전략은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아이디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긍정적 이탈 전략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선배님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 긍정적 이탈이란 거죠. 자, 요거 이해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긍정적인 이탈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지금은. 단언컨대 페이스북에는 더 심오한 기술이 있을 수 없어. 구글은 진짜 회사가 아니고 성공할 가능성 작아. 모두가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세스 고든은 뭐라고 답했나요? 모두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죠?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저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혁신은 변화를 만들고 이단자들은 규칙을 파괴하며 훌륭한 상품과 서비스는 널리 퍼진다는 것을 당신이 믿는 한 모두는 틀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한다면, 내가 이런 걸 주저한다면 나는 틀린 사람으로 계속 머문다는 거죠. 혁신과 변화를 믿는 당신은 이 틀린 모두가 아니라 앞장서는 리더라는 겁니다.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디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네, 옳은 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길은 어떻다고요? 모두가 틀렸다고 하는 길일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 사람은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에서 표준어를 제일 잘 쓰는 대구 사람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2013년도에 여기 50번 교육받으라고 올라올 때요. 정말 삿대질 많이 당했고요. 저 바인더 파는 인간, 저 독서에 미친 인간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나같이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당연히 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답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분들이 시간을 내주시거나 찾아오시더란 거죠. 누가 틀린 걸까요? 네, 저는 제가 옳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외부의 시선이나 환경에 내 자신을 너무 맡길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엄청난 맥도날드에서 치즈버거는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뭐가 나왔나요? 지금은 당연해졌습니다. 모든 건 시나브로 바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돈 안 주고 먹는 게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우리는 그 온라인이지만 얼굴 볼 때 어때요? 이제는 마스크 안 차면 이상해진 거 아닌가요?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생각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치즈버거를 바꿔버린 거죠. 예, 빅맥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치즈버거를 보면 별로 모르겠는데 이걸 먹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는 원래라는 단어 정말 싫어합니다. 원래가 아니고 근래라는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세요. 바뀌고 있는 관점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소고기 패티 2장과 빵 1장이 추가로 들어가서 45센트짜리 빅맥을 선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뭐 전 세계가 이 빅맥 열풍이 일어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치즈버거는 이렇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야 그거 원래 그렇거든. 예, 그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걸 어떻게 더 고객들 관점에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혁신이라는 단어고요. 어, 일단 선배님 지금 피곤하시죠? 자, 피곤하신 선배님들 빨리 깨우세요. 다른 페이지 다 놓쳐도 이 페이지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양재단 베스 할 때 모든 페이지가 중요합니다라고 좀 소리 질렀었던 제가 오늘은 골든 페이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골든 페이지가 뭐냐면요. 진짜 솔직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페이지는 안 풀고 싶어요. 너무 너무 소중한 페이지거든요. 제가 책 읽는 관점이 시 공간을 초월하게 만들어준 페이지고요. 자, 세스 고딘 또 지금은 엄청난 대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책을 재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왜 양자나비 또는 이렇게 독서 모임에서 서로 나눠야 되는가? 정말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강기용 대표님께서 또는 저희 3P에서 이 책 너무 중요하니까 제대로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전 열심히 읽었거든요.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네. 또 우리가 선배님들이 저를 실험에 빠뜨리죠. 예, 주석 쓰려고 해도 제가 지워버릴 겁니다. 네. 그 정도로 긍정적 이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58페이지, 59페이지를 제가 미처 줄도 안 쳤더란 거죠. 근데 와, 강경 대표님이 이 페이지 하나만 가지고 한 15분 정도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교육을 들을 때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 진짜 좀 조심스러워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울 때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려고 저는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자, 이거예요. 1984년 24세. 자, 누구 얘기인가요? 세스 고딘 젊은 청년의 이야기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냥 이거 눈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소프트 회사에 입사를 했고 30번째 직원이고 뭐 게임 만드는 거 봐요. 문제는 팀원이 없었다는 거죠. 완전 혼자 그 외딴 곳에 떨어진 느낌이죠. 세 명의 프로그래머가 왔고 뭐 했어요? 소식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이제 짜집기 해서 스크랩에서 100명에게 소식지를 복사해서 뭐 했다고요? 모든 직원의 우편함에 넣었대요. 자, 이 프로세스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닐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뭐라도 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했네요. 그냥 선배님들의 사례들을 모아서 100명, 지금 100명이나 들어오셨네요. 100명의 작은 스토리를 모아서 잘 정리해서 한 분 한 분에게 뭐 이메일 보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후 일주일에 2번씩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거죠. 저 무슨 얘기인가요?
한번 반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꾸준했다는 거고요. 지속했다는 거고 유지했다는 거죠. 저도 경험상 바인드나 독서 한 1, 2개월 정말 열심히 다독하고 속독하고 빡시게 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조금만 교육받고 조금만 동기부여 받으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유성환 팀장님,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이 지속과 유지의 달인인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한 순간부터 저분은 새벽 4시에 계속 일어나서 아침마다 굿모닝, 처음에는 정말 속으로 삿대질했어요. 바보 아니냐고. 맨날 굿모닝 무슨 굿모닝, 힘들어 죽을 거면서. 근데 그걸 7년 8년 하니까 좀 존경심이 생겼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한번 반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타가 되지 마세요. 선배님들 제발 반짝하는 스타가 되지 마시고요. 은은한 촛불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려고 하면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일주일에 2번씩 작은 부족이 하는 놀라운 일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정리, 나아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거, 현재를 정리했죠. 그리고 뭐라는가요? 미래에 대한 걸 정리했다는 거죠. 뭔가요? 사전 업무 아닌가? 사전 업무. 우리 이걸로 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정리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이 100명의 엄청난 인맥들이 좀 따로 열심히 플러스 인생을 살던 부족들이 드디어 뭐가 됐다? 곱하기 3배, 4배가 됐다는 거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프로그래머 6명이 휴가 기간에 나와서 일을 하며 우리 부족에 합류했대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나왔다는 거죠. 얼마 후 수명이 되었고 5개의 제품을 출시했고, 자 중요합니다. 모든 제품이 50만 개 이상이 판매되는데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계산할 수 있겠죠. 5개 곱하기 50만 개면 250만 개라는 거죠. 또 봐라. 또 보세요. 지금 결과만 보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250만 부 대박. 핵심이 뭐예요? 소식지였다는 거죠. 소식지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 별것도 아닐 수 있는 정보들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놀랐습니다. 시켜서 하는 노가다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기 가슴이 시켜서 하는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저자가 우리 마음을 잘 읽었네요. 사람들이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을 바꾸었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자, 뭔가요? 소식지는 저는 이 단어가 이렇게 인상적일 줄 몰랐습니다. 계기였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 아니라 하나의 계기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계기였나요? 자, 왜 자꾸 화면에 손을 안 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선배님 한 분. 네. 자, 지금 저 화낸 거 아니에요. 네. 또한 이를 계기로 경험이랄 게 없었던 24세 때의 세스 고딘, 일생일 때 여행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입 사원에서 뭐가 됐나요? 마케팅의 이제 신이 된 거 아닌가요? 이분이 원래부터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강경 대표님도 처음부터 바인더의 전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뭐랬나요? 본인이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 뭐랬는 줄 아세요? 자대고 손으로 끄었는 걸 복사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저도 처음에 세네카 만들어서 대중소분류 있는 거 처음에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뭐 코칭 받는 분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하다 보니까 교육이 된 거고요. 그게 뻗어나간 거지. 처음부터 이게 완벽한 제품으로 갔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진짜 거짓말.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개인이 5천만 조회수를 올리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개인이 산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격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은 당신보다 훨씬 큰 무언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당신이 이제는 선배님들이 양재납이나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팔로워로서만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팔로워 동시에 리더가 되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왜 우리한테는 지렛대가 주어진 거잖아요. 자, 그 지렛대가 무슨 말이죠? 우리 아르키메데스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설 땅과 충분히 큰 지렛대를 주면 지구도 움직여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렛대가 우리 선배님들 앞에 벌써 있다는 겁니다. 네. 뭔가요? 네.
근데 이 지렛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두려움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당신을 위한 지렛대가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12, 13년 전입니다. 인터넷과 입소문, 아웃소싱, SNS. 네. 부족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전술과 도구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블로그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지금은 조금 다른 컨셉이 됐겠지만 이 당시에 했던 이 블로그를 이분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우리는 그냥 글쓰기, 책 읽고 리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접근법이 다릅니다. 큰 노력 없이도 사람들에게 뭐한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문자나 메일은 메일도 상관없겠네요.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자 SMS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리고 팬들, 블로그의 팬들이, 부족원들이 이 댓글과 이 트래픽을 댓글과 트래픽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 사이에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아이디어가 공유되며 무언가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블로그를 통해서 만약에 확인할 수 없다면 이건 저자의 관점에서 말하는 블로그를 전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블로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누구든 인터넷상에서 부족을 만들고 또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한번 재정의해 봤습니다. 뭔가요? 정기적으로 무료 전송할 수 있는 매거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분 한 분의 부족원을 만드는 개념인 거예요. 나는 블로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한 명 한 명의 부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전송할 수 있다면 어렵게 SMS 보내는 것보다 이런 부족원이 늘면 우리가 원하는 글과 그림과 이미지들을 보낼 수 있는 이 엄청난 희소식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마케팅은 그냥 단순히 블로그를 하고 뭐 온라인을 한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부족과 관계를 맺고 내가 일단 그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력을 쌓아가서 그냥 단순히 팔로우하고 이용만 하고 연결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이런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뭐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묶어서 퍼뜨려 준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재납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거죠. 선배님들이 분명히 강의 한 몇 장이랑 제가 드렸던 표현이랑 오늘 느꼈던 감정을 가지고 블로그를 통해서 양재나비를 홍보해 주시고 3P를 홍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8시간 강의를 앞두고 미쳐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강의안을 만들어서 선배님들께 나누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 뭐 바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제 강의 한 개 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또는 본인의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에 이런 주옥 같은 댓글들을 달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안 하고 있다면 단순히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선배님들만의 어떤 부족을 잘 만드셔가지고 이 양재나비 또는 3P 하는 부족하고 연결이 되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커뮤니티가 되는 게 아닌가. 그 자체를 뭐라고 하나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저는 같은 단어라고 생각했거든요. 매니저라는 단어하고 리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선배님, 매니저가 1번이고 리더가 2번이라면 선배님들은 솔직한 마음으로 어느 시점이신가요? 매니저가 1번, 리더가 2번이라면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매니징, 그러니까 관리자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리자를 죽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판되긴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기획자,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시 리더십을 발휘해 만들어낸 부족의 연결은 점점 더 성장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부족이 성숙하고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할수록 더 많은 연결로 이어진다. 부족은 번창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퍼져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단어로 일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코로나도 이런 형태예요.
점점 퍼져나갔었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되는 좀 긍정적인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선배님들이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잘 해놓으시고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냥 한번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성숙되고, 제가 요새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not 접속이고요. but 접촉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접속된 인터넷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하고 그 사람하고 뭐 온라인으로 됐든 1대1이 됐든 접촉을 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부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졌을 때 spread out, 퍼져 나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표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수는요. 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또는 우리 회사 또는 이 부족하고 메시지나 세계관이 일치하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게 그냥 세계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다는 거고요. 이걸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봤습니다. 일단 세계관, 철학이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있으시다면 그 세계관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세계관이 일치하고 철학이 비슷하면요. 어설픈 얘기라고 아무 얘기나 해도 다 통하는 거 혹시 아세요? 쓰레기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모든 이야기에 의미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철학과 세계관이 일치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더십의 본질은 이런 부족들의 뭘 본다? 두려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볼 줄 아는 게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저자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팬이 있는가? 진정한 팬은 당신의 일에 깊이 생각하는 부족원. 작가의 진정한 팬이라면 인터넷에서 정보나 자료를 구한 대신 초판을 손에 넣으려고 한정된 양장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조금 비용을 더 들인다는 거죠. 자, 진정한 팬은 다른 진정한 팬들과 연결이 되어 예술가의 그 작품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알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요게 조금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일 수 있지만 저도 책이라는 걸 썼을 때 어떤 선배님이 외국에 가서 우리 최용렬 목사님, 그 정훈 원장님, 우리 또 막 이호영 선배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외국에 가서 막 찍어 주시더라는 거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폼페이 가보지 못했는 이런 곳에도 갔다 오신 그런 모습,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정한 팬은 찾기 어렵고 소중하다. 근데 몇 명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당신의 관대함과 용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진정한 팬 다음에 저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진정한 성공이란 너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호의를 가진 사람을 그냥 일반적인 잠재고객 소비자를 진정한 팬으로 바꾸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완전 100% 동의하는 게 고객을 조금만 쪼개보면요.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는 책에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소비자와 고객, 단골, 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는 잠재 고객,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충성 고객, 오지라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소비자는 쉽게 아직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 얘기하고요. 고객은 물건을 구매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단골은 뭔가요? 추가로 구매한 사람, 재구매한 사람이고요.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팬은 뭔가요? 물건을 추가 구매한 사람이 아니고요. 추가로 판매해 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판매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장 팬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BTS가 아닌가 싶은데요. BTS의 방시혁 대표는 처음부터 BTS를 아이돌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그 고객들과 소통하는 젊은 친구들을 키웠던 거죠. 그 친구들이 BTS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팬과 그 가수의 관계가 아니고요. 뭔가요? 하나의 연인의 모습으로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BTS가 아미가 있듯이 팬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아직 오지 않은 1000명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한 사람을 감동시키자는 거죠.
그에게 집중하시면 그가 스프레드 아웃 바이러스 선순환해서 1000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은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내 구역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2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 대부분의 조직은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현명한 조직, 그러니까 부족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요. 만든다는 거죠. 자, 인터넷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patients like me라는 이 부족이 있더라는 거죠.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건강이 회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깜짝 놀란 게 이 이제 뭐라고 하죠? 넘어가서 그만큼 글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1187건에 넘기면서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면 난 원래 몸이 좀 안 좋아. 근데 나는 여기 와서 건강해졌어. 보면 깜짝 놀란 게 완전 젊고 그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어려운 동작들을 하면서 그걸 영상으로 올려놨는데 최소 1만 뷰 이상이 그러니까 1만 명 이상이 보고 있다는 거죠. 뭔가요? 올리고 끝난 게 아니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patients like me.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뭐 나를 좋아한다.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준다. 뭐 그런 좋은 예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우리 네, 이런 식으로 예, 영상을 네, 찍어서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 부족이라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요. 저는 사실 요 트라이브스라는 책을 읽고 제일 첫 장에다가 네,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책 제목에 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Leg to Tribes라고 적어봤어요. Leg to Tribes.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건 진짜 제 생각에 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족, leg, 부족, leg이 만나서 뭐가 된다고요? tribes, 부족이 되면 예, 충족이 된다. satisfaction. 네. 그러니까 요청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 부족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이란 건 내가 부족해서 없어 보이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저 이렇게 부족합니다. 선배님 저 표준어 잘 못 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표준어를 가르쳐 주려고 저를 도와줄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을 또는 나약함을 드러낼 때 타인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기회들을 서로 만나게 되면 tribes, 부족이 된다는 거죠. 다들 바인더 쓰시기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기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쉽습납이라고 1년 독서를 같이 하자는 거죠.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름만 어렵고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책을 읽는 거, 책을 정리하는 거, 책을 토론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독서 부족을 만들어서 지금 100명 이상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도 원했던 바인더 좀 꾸준히 쓰고 싶습니다. 반짝 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엄청난 부족원들을 도와줄 리더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고요. 그래서 주간 3P라는 이 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컬러 체크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계획을 하니까 바인더를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어진다는 거죠. 뭐라고요? 의지 싸움이 아닙니다. 환경에 몸을 맡기고요. 환경 설계를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선배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트라이브라는 책을 읽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같이 성장할 건지를 전하세요. 스프레드 아웃 하시고요. 뭐 블로그가 됐든 이 온라인 됐든 어떤 매체로라도 한 명이라도 선배님들과 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이 통하는 그 부족원들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쓰면 멈출 거고요. 함께 쓰면 네, 강경훈 대표님 요새 맨날 마지막에 춤추시거든요. 네, 우리가 진짜 그 부족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이 성장의 이 춤 사례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8시간 강의 앞에 네, 힘을 좀 빼고 네,
베스트를 준비했던 이재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